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심풀이 땅콩 같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말조심합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았던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대치동 시절에 그때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학생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수학 천재급에 해당하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은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근데 수학은 천재급인데 그 영어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는 애였어요. 그래도 이제 잘하는 반에 이제 들어온 애였었는데, 약간 좀 뭐 그렇게 모난 행동이나 그런 걸 하는 아이도 아니었었는데, 좀 애가 좀 살짝 착하고 가끔씩 이렇게 누나를 돌리는 이런 행동을 했어. 누나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독특하잖아. 그러니까 애도 착한데 좀 독특하게 누나를 돌리는 그런 뭐 이러면서 가끔씩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저건 뭐야 이러면서 살짝 은따 비스름하게 뭐 요런 이렇게 약간 좀 무시도 살짝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때는 수업을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이제 막 이제 스파르타로 막 이제 돌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애들이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다툼 중에서도 요 지금 말하는 요 애가 약간 당하는 입장?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 뭐 요런 입장이었었는데, 내가 그 학생을 막 두둔하거나 애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막 두둔하거나 그러지 않고, 수업 진도 나가야 되니까 두 명한테 다 뭐라 그러고 딱 짧게 끊고 막 수업을 나간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학생이 내 학생일 때는 끝까지 들었는데, 이제 다른 반으로 갔나, 아무튼 1년마다 선생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반에서 듣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 학생이 그만두고 나간 뒤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뭐냐면 그 학생이 복도에 있는 그 책상 중에 한 곳에 저의 욕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쌍욕을 해 가면서 그걸 이렇게, 예, 그렇게 저주 비슷하게 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쌍욕을 이제 하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쇼킹이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런 종류의 욕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아이였었는데, 걔가 이제 그런 막판에, 예, 그것도 1년 전에 선생인 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제 나간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사이코 같은 놈이라고 하고, 막 모든 선생들이 걔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사이코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찔린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상황, 얘가 일방적으로 약간 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서 그 학생을 두둔하지를 않고 그냥 야 그만둬 이러면서 수업 진도 나가야 돼 그만두라고 뭐 이러고 딱 이제 끊고 그냥 걔는 케어도 안 해주고 그냥 수업이나 나갔던 그 한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쌍욕을 박은 그런 애에 대해서 이거 고소를 해 말어 막 이러면서 집에까지 전화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그 이후에 그런 장면이 싹 지나가면서 걔가
그때 마음의 상처를 정말 많이 입었구나.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아주 가끔씩 그 돌비의 공포 라디오인가 그거 중에서 학원물만 봐. 학원물. 그러니까 가끔씩 거기에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그것도 이제 학원 얘기에서 나온 공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이 그 테슬러즈 거기에 나오는 그 이렇게 나레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동네 꼬마도 있고 뭐 테슬러즈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굉장히 많아. 한 열댓 명은 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얘기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막 하는데 테슬러즈라는 그 분이 그러니까 학원 업계에 종사를 하셨던 이제 방문과외 선생 뭐 요런 업계에 종사를 하셔서 이제 그런 학원물에 대한 뭐 괴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아주 가끔씩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물이 드디어 나온 거야. 학원물은 잘 안 나오거든요. 학원물에서는 공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 그런 공포가 아니라 이제 현실 공포죠. 현실 공포.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애를 이제 방문 과외를 갔는데 아빠가 첫날도 그렇고 계속 아빠가 이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을 상대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몇 달 이제 방문 과외를 다니니까 이제 친해졌단 말이죠. 그 아이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디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항상 갈 때마다 아빠가 이제 대접을 해 주시니까 집은 잘 사는 애였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보통은 엄마들이 이렇게 맞아 주시고 가끔씩 이제 공부할 때 뭐 다과를 준비해서 주시고 이러는데 이쪽은 아빠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살짝 궁금해가지고 이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해서 엄마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방문 과외 선생이 뭐 그냥 오지랖이면 오지랖이랄까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지? 이게 두 부모가 아니라 한 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을 한 부모 가정이라고 안 그러고 좀 더 나쁜 말, 좀 하대한 듯한 말로 말을 했는데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영어로 하면 broken family? 그러면서 이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 임마.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브로큰 패밀리였어. 근데 잘 살잖아. 잘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면 너도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렇게 트집 잡을 게 있어? 이게 그냥 약간 우지랖스러운 뭐 말이지만 나쁜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이 애의 아빠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제 끝난 그런 방문 과외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선생이 30대 극초반, 31살, 32살 뭐 그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20년 흘렀어. 예. 이 분은 50대 초반? 뭐 이 정도? 50 초반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방문 과외를 안 하고 거의 집 하나 통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과외를 봐주고 뭐 이렇게 정말 크게 애들 과외를 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런데 그분은 싱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거의 싱글이 많죠. 그래서 싱글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과외를 받고 싶은데 방문 과외를 해달라고 집으로 와서 해달라고. 근데 보통 이 선생님이 경력도 아주 많고 그 동네선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보통은 방문 과외로 오게 하면은 단가가 몇십이 아니라 몇백 이런 식으로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방문 과외로 과외를 받고 싶다라고 말한 케이스는 손에 꼽을 지경이래요. 평생에 걸쳐서 한 손에 꼽을 지경인 그 정도.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주면 방문과외를 가기는 갔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길래 나를 방문과외로 과외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why not? 그쵸?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와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이곳에 와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들고 뭐 이랬대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여자, 중학교 여학생을 방문과외를 시켰는데 엄마가 이제 맞이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여학생도 이제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제 뭐 성적도 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이사를 갈 건데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이제 따로 살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빠가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예, 그러면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뭐 어디 식당으로 부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우, 뜻밖의 의외로 집으로 불렀답니다. 집으로. 지금 이 엄마하고 딸하고 이 아빠는 따로 사는데, 이 아빠가 따로 사는 그 집으로 이제 불렀대요. 그래서 갔는데 젊은 아빠가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식사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식사를 뭐를 준비했냐면 스페인 음식에 그 감바스라고 있잖아요. 새우하고 마늘하고 이제 버터하고 이렇게 끓이듯이 이제 요리를 해서 그것을 그 빵 위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이제 와인하고 잘 어울리게 먹는 이제 요런 것을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젊은 아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벌써 50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아빠는 30대 3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 요 정도 요 정도의 외모. 그러니까 젊은 아빠가 그걸 딱 해주고 와인도 최고급 와인을 딱 해주니까 이 선생님도 정말 젊은 아빠인데 참 착실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젊은 아빠하고 이제 이런저런 뭐 이렇게 화기애애한 말을 하다가 또 어떤 화기애애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젊은 아빠가 얼굴빛이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얼굴빛이 돌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갑자기 야, 이 선생 오지랖 떠는 건 여전하구나. 오지랖 떨면서 말 함부로 하는 건 여전하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아빠라는 분이 선생님 저 당신 학생이었던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딱 말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나한테 배웠던 그 애더래요. 그래서 어머나 너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고 그 애를 나한테 맡겼었던 거구나. 근데 왜 말은 안 했니?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젊은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젊은 아빠가 갑자기 포크를 집어들고 갑자기 완전히 순식간에 그 포크로 그 선생님 손을 찍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게 너무너무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손을 찍어버린 그 고통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 부들부들 떨리고 그 고통조차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전에 나 가르치면서 나보고 브로큰 패밀리라고 그랬던 게 정말 너무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당신을 꺾으려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당신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당신을,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만나서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대학에 들어가서 똑똑해 보이는 여자 꼬셔서 빨리 결혼하고 애도 빨리 낳고, 그래서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식으로 완전히 사이코지, 사이코. 그러면서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줄 아느냐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선생은 자기가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학생을 cheer up 해주려고 말을 한 거지, 기분 나빠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걔는 뭐가 뒤틀렸는지, 인성 자체가 뒤틀린 애일지도 모르지. 인성 자체가 뒤틀리거나 자기 컴플렉스에 이제 자기 컴플렉스에 이제 완전히 매몰돼서 이제 사는데, 거기다가 살짝 그 선생님이 불을 지핀 그런 꼴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마치 올드보이처럼.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도 그 사람이 그 몇 년간 갇혀 있었지. 아무튼 그 이유가 바로 A와 B가 사귀는데 그걸 딱 한 명의 친구한테 말을 했어. 말을 해서 그 소문이 퍼졌어. 근데 여기저기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친구한테만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은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그 여자가 죽고 뭐 이런 자살을 하고 뭐 이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 올드보이에 나온 그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단 한 명한테만 슬쩍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러서 그렇게 당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왜 자신이 강금이 되어져서 이렇게 군만두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원수 질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올드보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예, 그 올드보이를 보고 나서도, 야, 진짜 말을 잘해야겠다, 진짜. 입을 닫고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도 얘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 순간을 위해서 당신한테 엿을 먹이기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 포크를 확 빼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뭐 경찰에 가서 고발을 뭐 하든지 뭐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다고. 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내가 깜빵에 들어가서 살든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다고. 이제 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선생이
정말 선생으로서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는 어떤 선생 하면은 다 우러러보고 정말 좋은 대학도 많이 보내고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한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쓴 뿌리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평생 동안 본인이 해온 선생 일에 회의를 느끼고 막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막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이런 그런 거 죄만 짓고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원래 돈도 많이 있고 이런 분이시니까 그 동네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 동네를 떴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 동네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내가 일부러 얘의 마음을 엄청나게 후벼 파야지 하면서 말하는 선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씩 짜증이 나고 아니면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학생이 약간 좀 뭐랄까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진도나 나갔던 뭐 이런 경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막 누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이거는 아니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도 짜증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애들한테 풀었던 뭐 요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애들을 대함에 있어서 말조심을 정말 해야겠구나 뭐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도 여기서 사이코패스는 그 학생이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이라면 그렇게 그걸 담아두고 그 순간은 기분 나빴을지라도 그걸 담아두고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끝끝내 복수를 하는 누가 그런 삶을 살아. 아무튼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애들을 빨리 간파를 하고 그 애들은 건드리지 말자 뭐 요런 말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말을 지극히 아끼자 수업 이외의 말은 그게 설사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수업에 관계되는 말만 하고 살자. 혹은 그렇게 마음밭이 그렇게 약하고 골문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별로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적어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